안녕하십니까.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이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18번째 강의부터 22번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5번을 총망라하는 마무리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 시간에 인의 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인의 예지는 맹자의 인성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단설 또는 성선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성선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태어날 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신 분이 맹자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부끄러운 마음이요, 사양하는 마음이요,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 4가지가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또 맹자께서는 왜 인성론을 중요시 여겼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의심의 극치이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맹자는 인성론을 정치사상의 핵심이며 정치사상의 핵심은 왕도정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맹자께서는 이웃나라들의 임금을 찾아다니면서 인의 예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파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도 정치란 군주가 덕을 갖추고 그 덕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왕도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군주 혼자 즐거울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정치가 왕도 정치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인의 예는 인격적인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요소는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 때는 내가 잘하면은 인격이 높다고 평가를 할 것이고 잘못하면은 인격이 없다고 상대방이 평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베푸는 것은 행동이죠. 인의 가장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상대방은 대단히 기분이 좋다,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이라고도 하며 우리는 보통 정을 나눈다, 정을 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에 해당된다 하는 것이죠. 지는 능력적인 요소입니다. 능력은 바로 인의 예에 대해서 인의 예에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해야 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냐를 판단하는 힘이 지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되겠죠. 배워서 익혀야 능력으로 변한다 하는 겁니다. 능력은 지식이라는 거죠. 사람은 능력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막대한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배울 때는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선한 마음을 가미된 배움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인데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 그럽니다. 충분 조건은 아까에서 남이 즐겁게 해주는 감성, 청을 말하는데 충분 조건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 주는 요소가 충분 조건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 자신이나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평가해 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쏟으면서 그 사람하고 친해져 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그 사람과 친근함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인의 예지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하고 나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18번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타인을 이끌어도 따라오지 않으면은 인의 예지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 하고 내가 반성해 봐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를 판단하지 못해서 안 해도 될 일을 시키고 하는 해야 될 일은 안 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시키고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은 인의 예지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하고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다하는 겁니다. 의는 19번째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예의 문제가 있겠죠. 내가 존경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존경해 줘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춰야 되겠죠. 잘났다고 있는 채 아는 채 잘난 채 하면은 존경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노력해도 성과가 없다면은 나 자신에게 원인이 무엇인지 있는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이 옳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고 정치 지도자가 옳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며 조직의 리더가 옳지 않으면은 팀원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리더십은 하루 일과 시간 중에서 또 하루 생활하는 그 생활 활동 시간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은 20% 정도 시간만 활용하고 나머지 80% 시간은 인격적인 요소인 충분 조건을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가장 존경받고 아마 우러러보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척은지심이라고 하고 의는 수호지심이라고 하며 얘는 사양지심이라고도 하고 지는 시비지심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사단의 의미가 뭐냐? 인의 예지 네 가지 단서가 마음의 근원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은 가만히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하면 심입니다. 심은 곧 성을 말하는 거고 성은 이를 말한다는 거죠. 요 이는 뭡니까? 우주의 원리요, 이론이요, 원칙이다 하는 거죠. 이론은 불변이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요, 1 빼기 1은 0이다. 세계에 어느 곳을 갖다 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것을 이성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상주의다 하는 거죠.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성적 이상주의, 요 불변의 원칙이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은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사회가 종적인 관계로 변해버렸다.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주인은 종을 지배하는 개념이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절대로 뒤바뀔 수가 없다. 양반과 상놈이 있는데 양반은 어떠하도 양반이고 상놈은 영원히 상놈이다. 아무리 잘났고 아는 것이 많더라도 상놈이 양반을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사회가 지배주의요, 계급주의요, 권위주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에 와서는 목표가 주어지면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시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과를,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일어날 수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어떤 사물에 접하거나 환경에 접하거나 대상에 접하면은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을 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정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인의지, 아주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정이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지행일치라고 그랬습니다. 지식과 행동이 한결같이 서로 맞아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요. 또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뜻도 되며, 또 다른 말로는 아는 만큼 실행하는 것을 지행일치라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500여 년쯤 전에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이라는 학자는 지행합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지식과 행동은 하나다. 지식은 행동의 시작이며 행동은 지식을 이룬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 지식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아무리 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또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행동은 안 한 것보다 못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는 이 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